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굉장히 흐름이 강했습니다. 장 초반, 개장 직후에 조금 빠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곧바로 반등이 나왔고요. 바로 어느 정도 좀 올려놓은 다음에는 또 장 막판까지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다가 또 장 마지막에 또 바짝 끌어올리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뭐 전쟁도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끝날 거라는 여기서 확전 안 좋게 되는 것은 이제 확전이나 뭐 핵전쟁 뭐 이런 것일 텐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는 이제 출구를 찾으려고 하지 않나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이 전쟁 이슈, 전쟁의 그 어떤 마무리, 전쟁의 해법을 찾는 그런 것에 대한 기대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올라가지만 어느 정도 주가가 반등을 한다 치면은 또다시 금리 같은 뭐 금리 인상 같은 이슈가 또 나오면서 발목을 잡을 거예요. 계속 어제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어제도 이제 오늘 제가 그 2700 코스피 2701포인트 2000 최대 빠졌을 때 2700포인트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2722포인트인가까지 빠지고는 바로 반등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빠지지 않을 거라는 것에 뭐 저는 굉장히 강하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또 코스닥도 935포인트였나? 930 몇 포인트 정도에서 바닥을 잡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거기까지 못 미쳤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지금 보니까 코스닥은 935포인트 예상을 했는데 938포인트까지 빠졌었어요. 예, 오늘. 음, 지금 이제 그 주가가 오르면 뭐 때문에 올랐다, 내리면 뭐 때문에 빠졌다 이렇게 여러 가지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특히 이제 뭐 경제지나 그 경제 전문가들이 뭐 증권방송이라든가 아니면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들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이유 때문에 오르고 그런 이유 때문에 빠진다기보다는 지금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지고 많이 내렸기 때문에 오르고 그리고 빠진 것에 대해서는 이유를 찾아서 붙이고 오른 것에 대해서는 이유를 찾아 붙이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횡보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주가를 아주 대세로 이제 거시적으로 봤을 때 막 올릴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2020년처럼 그렇게 되려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 급락이 막 나와서 정말 비정상적이고 이해를 할 수 없는 정도,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넘어서서 하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각종 모멘텀과 펀더멘털이 탄탄하게 받쳐주면서 끌고 올라가야 2020년 같은 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초기라는 점에서 어, 주가를 막 끌어올리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주가가 무한대 또 빠질까요? 계속 빠질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저는 벌써 뭐 얼마나 꽤 오래됐죠? 한 작년 하반기쯤 됐을까요? 예. 그 2022년에 횡보하는 장, 박스권에 갇히는 그런 장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아직 몰라요. 이게 그렇게 박스권인지 아닌지 모르고요. 어제처럼 그렇게 이제 뭐 분봉으로 본다든가 이렇게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그게 뭐 10년이다 뭐 이러면은 월봉처럼 긴 호흡으로 봐야 되겠고요. 그게 1년이다 그러면은 한 주봉 정도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일봉으로 봐도 될 것 같고. 근데 그게 이제 뭐 더 뭐 한 달이다 이러면은 그런 거는 이제 그 일본 갖고 보기에는 너무 짧으니까 이제 분봉을 쪼개서 보는데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60분봉으로 딱 봤더니 그렇게 횡보하는 장이 나오고 뭐 전쟁 이슈 터졌을 때 확 급락하고 다시 횡보하고 이런 게 선명하게 보인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하단에서는 올리고 상단에서는 내릴 건데, 그래서 상단 부분에서 좀 빠지는 추세였기 때문에 주가가 초반에 빠질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어느 정도 빠지면 다시 반등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오늘 사실은 그런 예상대로 그대로 이제 움직였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번에 빠진 건 전쟁 이슈인데, 전쟁 이슈가 이제 가라앉을 거라는 기대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실제로 많은 국내외 언론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예측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를 빼면 그냥 계속해서 받아주면서 살 텐데 저점에서 물량을 던질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심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할 단계가 일단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늘 아침에 이제 뭐 위메이드라든가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이 종목들 매수해도 괜찮은지를 묻는 이제 어떤 질문에 적극적으로 매수할 것을 말씀을 드렸죠. 음,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돌아설 때 그 실적 전망 좋은 애들, 그리고 최근에 많이 빠졌던 애들이 먼저 갈 거라는 건데, 오늘 2차전지도 에코프로비엠이 좀 많이 빠졌었다가 이제 반등을 했고, 게임주는 전체적으로 반등이 좀 나왔죠. 디지털 콘텐츠가 좀 많이 눌렸었거든요. 그래서 센트리온 삼형제를 빼고 위메이드와 에코프로비엠 또는 게임주와 2차전지는 아침에 눌릴 때 사자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벌써 아침에 좀 싸게 사신 분들은 뭐 한 2% 정도 수익을 챙기는 그런 구간이었죠. 그러니까 크게 좀 대세를 보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말고, 어제 실적 보여드린 것처럼 실적 전망이 뭐 위메이드나 에코프로비엠이 다 좋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자. 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는 603 종목이 올랐고요. 243 종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0.66% 올랐고요. 코스피 100이 0.48% 올랐으니까 대형주들이 조금 더 좋지 않았습니다. 코스닥은 941 종목이 올랐고 426 종목이 빠져서 0.72% 올랐는데요. 코스닥 150은 0.58%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대형주들이 흐름이 더 좋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이 샀는데 양 자체는 그렇게 많진 않았고요. 연기금이 좀 팔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개인만 매수를 했고 외국인이 매도를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0.09% 빠졌고 국제유가는 1% 정도 빠졌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주말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 등에 따른 해외 증시 강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채 장단기 금리차 역전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하락 출발한 이후 장중에 홍콩 증시가 상승했고 원화 강세로 전환이 되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다.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지수 강세 영향으로 개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했다. 이게 코스피는 오른 게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해서 올랐다. 코스닥은 개인이 매수해서 올랐다. 이런 식의 분석, 그냥 오를만 해서 올랐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개인이 사서 그러니까 올랐는데 개인이 사면 개인이 사서 올랐다. 빠졌는데 개인이 사서 빠졌으면 개인이 사서 빠졌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는 이게 분석이 아니죠. 그래서 그냥 오를만 해서 빠진 거고 빠질만 해서 오른 거고 최근에 많이 눌려서 오른 거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세는 지금 뭐 미국의 뭐 장단기 금리 차익 뭐 이런 것보다는 전쟁의 해소, 전쟁이 끝날 거라는 그런 기대치가 반영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들이 좀 반영되는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최근에 엔터라든가 이제 그뭐 여행 항공주들 잘 가는 것들을 보면은,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오른 거는 그 최근에 많이 눌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스닥은 미국의 양호한 경제 지표 그리고 유가 하락에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상승 마감했다. 미국 증시의 이제 장단기 금리 차 역전에도 불구하고 3월의 양호한 고용 지표가 경기 둔화 우려감을 완화시키며 상승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협상 진전 소식에 투자 심리가 회복되며 상승했다. 그리고 리오프닝 및 게임 관련 종목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제가 이걸 좀 전에 그 말씀드릴 때 이 코스닥 동향 읽어보지 않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네요. 근데 이건 당연한 거죠. 뭐 누가 해석해도 그 지금의 주가는 그렇게 움직이는 거라고 봐요. 전쟁과 리오프닝 이 두 가지의 어떤 큰 모멘텀이 시장을 지금
상당히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봅니다. 자, 코스피 지수 상승, 코스피 이제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 주가가 상승한 종목은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네이버까지 일단 시총 1, 2, 3, 4위가 다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주가에는 상당히 도움이 좀 됐을 거고요. 특히 LG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홀딩스가 2%대 올랐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0.59% 올랐고, 빠진 종목은 크게 빠진 종목이 없어요. 코스닥은 오랜만에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잘 가나 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78% 올랐는데 제약은 0.52% 빠졌고요. 요즘에 시장에 어떤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 LX 세미콘이 3%대 오른 거, 그 다음에 펄어비스가 2%대 오른 거 정도가, 또 위메이드가 2%대 같이 오른 거 정도가 좀 눈에 띄고, 나머지는 그렇게 뭐 썩 크게 움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업종을 보니까 코스피의 기계업종이 2%대 상승을 했는데요. EN 플러스 상한가, 한신기계 18%대, 참 엔지니어링이 13%대 올랐고요. 건설업이 제일 많이 빠졌는데 1.44% 빠졌는데요. 삼부토건이 4.85% 제일 많이 빠졌고, GS건설 4.4% 빠졌고, 좀 건설주들이 많이 하락했는데요. 삼부토건은 오늘 제가 좀 종목을 좀 볼까 합니다. 좀 이따가 봐드리려고 하는데요. 개인들이 오늘 제일 많이 산 세 번째 종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봐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코스닥 업종을 보니까 종이 목재 업종이 4%대 올랐는데, 이건 동화기업이 7%대 상승하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음식료, 담배 유일하게 오늘 많이 0.55% 빠졌는데요. 현대사료가 13%대 하락을 했고요. 지금 현대사료 같은 종목은 이제 이거 상투 잡으면 진짜 큰일 나죠. 그래서 아마 벌써 한 10 몇만 원대에서 붙들려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 지금 어디까지 추락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 번 정도 반등이 나올 거예요. 보통 급락을 하면요, 급락할 때 던지는 물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꼬십니다. 개미들 꼬셔요. 그래서 뭐 반등하는 상한가 한 번씩 툭툭 쳐줄 수도 있고요. 상한가 내지는 뭐 한 20% 정도 툭 쳐줄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물량을 던져야지, 그거 갖고 있다가 지난번처럼 연상 나오겠지 하고 있다가는 줄줄이 줄하한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미래생명자원도 6% 하락을 했고, 한일사료, 팜스토리도 3%대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의약품은 일동제약이 12%대, JW중해제약이 5%대, 삼일제약과 일동홀딩스가 4%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진원생명과학이 2%대, 신풍제약, 녹십자, 신풍제약 우선주가 1%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가 6.84%, 메디포스트가 6.32%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휴젤이 8.95, 엔치캠 생명과학 7.69, TNR바이오팹이 6.31% 빠졌는데요. 역시 휴젤을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코스닥에서 개인들이 제일 많이 산 종목으로 이름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따가 봐드리도록 하고요. 공매도는 1116억 원이 줄었고, 코스피의 두산중공업, SKC가 늘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SM과 LNF가 공매도 대금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TSE와 휴젤의 공매도 가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하이브, 두산중공업, LG전자, SKC, HMM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엠, SM, 카카오게임즈, LNF, 셀트리온 헬스케어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아모레G,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증권, S1, SKC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유니슨, 나이스평가정보, 시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순이었습니다. 오늘은 다른 이제 기사 소개해드리는 거를 안 하고요. 3부 토건하고 휴재를 하나씩 더 보여드리는데 시간을 좀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이유는요, 코스피에 오늘 개인들이 오늘 하루 매수한 종목, 제일 많이 매수한 게 삼성전자, 그 다음에 LG전자, 그리고 삼부토건이에요. 그래서 삼부토건을 좀
준비했고요. 또 건설주도 최근에 뭐 HDC 현대산업개발이라든가 악재가 나왔고 대선이라는 테마 어떤 이벤트가 지나가 버리는 그래서 좀 약세인 건데요. 이럴 때 개인들이 매수하는 게 매수가 집중되고 있어서 좀 걱정되긴 합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은 SM 다음으로 휴젤 제일 많이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뭐 SM이야, SM이나 YG나 이런 JYP 엔터나 이런 엔터주들이야 뭐 워낙 흐름이 좋았으니까 빼더라도 휴재를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을 보니까 셀트리온은 기관이 오랜만에 매수를 했고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를 했는데 외국인은 매도가 2,000주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개인들이 매도를 많이 했고 기관이 27,000주를 매수했는데요. 거래량이 21만 주. 지금 최근 한 달 사이 뭐 한 달이 아니라 거의 진짜 몇 달 동안 제가 21만 주 이런 거래량 못 봤어요. 지금은 시장에 관심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자 16만 원대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나올 물량이 다 나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지점이고요. 헬스케어도 기관만 6만 8천 주를 샀는데 외국인 보면요. 지난 한 달 동안 3월 17일 하루 빼고 다 팔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이 같이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매도를 했는데 거래량이 31만 주 역시 최근 한 달 동안 가장 적은 물량이었습니다. 그렇게 6만 4천 원, 6만 3천 원대 이런 가격대에서는 이제 물량이 나올 게 거의 없는 게 아닌가 할 정도고요. 제약은 기관이 오히려 팔았고요. 외국인이 한 1200주, 개인이 한 2만 주 정도를 샀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은 개인 매수가 지금 이제 계속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위메이드는 오늘 또 다시 외국인이 10만 주 넘게 샀고 기관은 5일 연속 매수했지만 오늘은 뭐 매수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금투와 연기금과 다 샀는데 사모펀드가 팔아서 그래요. 그래서 기관 수급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고요. 개인들이 매도를 했고 오늘은 2,700원이 올랐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개인만 매수, 외국인 기관이 매도. 외국인 기관 매도, 양매도는 이틀 연속으로 이어졌고요. 주가는 이틀 동안 역시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자, 3부 토건 보겠습니다. 개인들이 오늘 902만 주나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도 약간의 매수가 들어왔지만 좀 개인 매수가 좀 많이 몰렸고요. 여기서 제가 이제 이거를 사모펀드까지만 딱 잘라서 보여드려서 이제 뒤쪽에 매도 주체 안 보여서 이제 그러는데요. 3부 토건은 제가 이제 눌러보면은 기타 법인이 900만 주 넘게 매도 또 계속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 개인들이 지금 이걸 물량을 받기 때문에 주가에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개인 매수량이 개인 매수량이 줄고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량을 늘리고 그렇다면 주가는 반전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좀 이따 차트 보여드리겠지만 차트상으로 보면은 이제 하단에 이제 중요한 이동평균선이 이제 지나가는 지지 라인이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매수를 해도 하자. 그리고 지금 건설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주들은 지금 약세인 거죠. 악재가 많이 나왔죠. HDC 현대산업개발도 그렇지만요. 대통령 선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던 이벤트가 지나간 이제 이벤트가 소멸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눌리는 걸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3월 대통령 선거 끝나고 3월 10일 날 그 기대감 때문에 상한가가 딱 나와 2,100원대에서 2,800원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이제 그 밑으로 다 내려왔잖아요. 조금씩 이제 악재가 호재가 소멸되고 있는 거고 최근 6일 동안 그리고 3월 24일 날 534만 주, 7만 주를 개인들이 사는 등 지금 개인 매수가 한 달 동안 3천만 주가 쌓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휴젤도 지금 딱 누르자마자 개인들만 매수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17만 주, 어제 19만 주, 뭐 17만 주, 19만 주 이런 개인들 매수량은 지금 거의 뭐 최근에 본 적이 없는 그런 매수량이고, 이건 매도 주체가 누구냐? 외국인과 기관이 다 팔고 있어요. 최근 외국인은 3월 24일 이후에 계속 팔고 있고요. 기관은 4일 동안 팔고 있어요. 근데 하나 딱 다행스러운 거, 오늘 금투가 매수했다는 거예요. 금투는 이제 어떤 그 투자를 짧은 수익을,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에 수익을 장투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 휴재를 지금 금투가 샀다는 것은 조금 기대할 만한 것들이 완전히 뭐 나락으로 떨어지다가 기대할 만한 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다라고 봐도 됩니다. 이따가 이제 차트 보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에 보니까 셀트리온은 보합으로 마무리했고요. 헬스케어는 0.16% 100원이 빠졌습니다. 64,300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0.21% 200원이 빠져서 96,200원에 마무리했고요. 위메이드도 0.29% 300원이 빠졌습니다. 10만 3천원. 에코프로비엠은 0.15% 600원이 올라서 38만 9,300원. 삼부토건은 0.38% 10원이 빠졌습니다. 2,640원. 거래량 52%밖에 되지 않아요. 휴젤은 0.09% 100원이 올라서 11만원 딱 채워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니까 오늘 흐름이 뭐 좋은 것 같이 보였지만 그냥 초록색 60일선 하단, 11선, 파란색 11선 상단,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 지금 아무런 뭐 흐름이나 추세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요. 뭐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그냥 관심이 없어요. 시장에서. 관심이 셀트리온 삼형제에 대한 관심을 시장에서 거두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떤 악재가 지나가는 것 같아도, 호재가 나오는 것 같아도 매수하기가 좀 두려워요. 금방 뺄 것 같아요. 그런 불안감이 계속 있는 그런 차트 모양인 것 같고요. 21선이 계속 머리 위에서 돌고 있어요. 기분 나쁘게. 21선이 그 원래 상승하는 종목,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은 21선을 생명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5일선을 따라서 급등을 하다가 쫙 급락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21선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고 또 21선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고, 차트 한번 보시면 그 작년 뭐 재작년에 그 주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21선 지지받고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반대로 이렇게 셀트리온처럼 21선 저항을 받기 시작하면요, 이거는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요 왼쪽에 이제 제가 석 달치밖에 안 보여드려서 그런데 1월 달에 하락하다가 반등하는 것처럼 하지만 다시 노란색 선에 부딪혀 내려오고, 2월 초에도 노란색 선 따라서 가다가 이걸 뚫고 올라갔지만 다시 빠지면서 하필이면 21선 노란색 선에 딱 그 하단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약세, 굉장한 약세고 이 추세가 아직은 상승세로 전환되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어제 실적 보여드렸습니다만 셀트리온은 2분기 실적 괜찮았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2분기까지 다 지나가고 나서 3분기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약세로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요. 헬스케어 뭐 마찬가지입니다. 더 안 좋죠. 지금 아예 뭐 21선하고도 거리가 멀어져 버렸어요. 21선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드는 그런 구간이고요. 제약도 21선 밑으로 내려와 버려서 이제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약세를 보이고요. 아래쪽에 61선의 지지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다시 그 지난번 저점 1월 말 저점 부근까지 7만원대까지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메이드 되게 잘 간 것 같이 보여도 역시 횡보, 뭐 그렇게 잘 간 모습이 아니어서요. 여기서 진짜 조금 그 좋은 흐름으로 개선이 되려면 위에 초록색 선을 하나 뚫어야 됩니다. 위쪽으로 11만 한 8천원쯤 될까요? 이게 팍팍팍 치고 올라가면서 한 뭐 장대 양봉 한 3번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타이밍이 나와야, 그래.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주가 초록색 선 60일선이 60일이라는 건 3개월 평균인데 계속 빼고 있어요.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죠?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메이드 주가가 오늘 반등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뭐 후련하지 않다 그런 느낌이 드는 차트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좋은 흐름으로 가다가 이제 살짝 꺾이죠. 지난번 3월 초에 있었던 그 고점 부근을 가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아래쪽에서 11선 지지가 나왔고요. 오늘은 뭐 에코프로비엠도 아까 위메이드도 저점에서 매수한 뭐 분들은 그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이제 들고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좀 더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저점 지지가 11선에서 딱 나와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선 정도, 에코프로비엠은 11선 정도를 하단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3부 톡은 제가 동그라미 쳐놨는데 오늘 그나마 희망적인 게 뭐냐면 아래쪽에 분홍색 241선과 파란색 481선이 지나는데 그냥 단숨에 오늘 7.9%까지 빠졌었거든요. 단숨에 241선을 뚫고 막 내려가다가 481선 만나니까 지지, 확인 딱 하고 바로 반등. 그죠? 그래서 241선과 481선이 아래쪽에 지나가고 있는 이 구간에서는 지지를 받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근데 그 지지를 받고 만약에 상승 반전한다면 상승 폭이 얼마나 될지는 어떤 상승 그 강도가 어느 정도 될지는 장담할 수 없고요. 그리고 내일도 오늘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했잖아요. 내일도 241선과 481선 인근까지 더 하락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내일 삼부토건이 이제 조금 빠지게 된다. 뭐 좀 빠지겠죠. 지금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 이런 수급 상황에서 주가가 갑자기 막 잘 가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삼부토건의 일봉을 보면은 오늘 분봉 봐도 흐름이 그냥 11시 몇 분부터 쭉 이어지다가 살짝 눌리면서 약간 그 분봉 보니까 120분봉 라인에서 좀 눌렸군요. 2650포인트에서 2650원에서 조금 눌리는 그런 모습이 2시 반 무렵부터 이제 계속 나왔군요. 그래서 약간은 눌릴 수 있겠다. 위로 뚫지 못했어요. 근데 일단 481선을 보면 2546원이니까 2540원. 지금 오늘 주가에서 한 100원 정도 더 빠지면 그 자리가 저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미리 막 매수하셨던 개인들 3,000원대부터 2,600원대까지 빠지는 동안에 매수했던 개인들은 2,540원 정도를 저점으로 생각을 하시되 파란색 선에서 오늘처럼 이렇게 지지가 나와야만 매수하는 겁니다. 파란색 선을 깨고 내려가면 그 밑에 초록색 선, 그 밑에 회색 선 얼마든지 더 깨고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란색 지지를 오늘처럼 확인을 하시고 매수를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휴젤은 지금 제가 그 길게 2년치 이제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요. 지난번 코로나 사태 때 많이 이제 빠져 있었던 그 구간이 3월 19일 날 10만 천 지금 현재 이제 가격대로 10만 1,600원 정도 되는 그런 가격입니다. 그러면 오늘 1,800원이 빠졌고 그렇죠? 어제 이제 어제 얼마 빠졌었죠? 어제 18,400원이 빠졌었는데 내일 만약에 8천 한 8,000원 정도? 한 8천 몇백 원 정도가 더 빠진다면 그러면 이제 완전히 저점, 코로나 때 그 저점 부근까지 그냥 급락을 하는 거라서 제가 볼 때 10만 원, 10만 원 정도? 10만 한 2천 원에서 10만 원 정도 그 구간에서는 당연히 저점을 잡을 거라고 보고요. 오늘 분봉을 보니까, 물론 장 초반에 급락, 그리고 9시 20분 무렵부터 11시 한 40분 무렵까지 횡보, 그러다가 다시 빠졌다가 12시 반쯤부터 한 2시까지 또 급락 나오고 횡보, 그리고 지금 계속 횡보거든요. 이 마지막에 횡보하면서 끝나는 것은 이 정도면 저점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이제 보는 뭐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죠. 너무 많이 이틀 동안 빠졌으니까. 근데 여전히 개인만 매수를 하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더 눌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자리는 아마도 10만 원 정도를 저점으로 보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오늘 이제 지금 시간이랑 조금 어, 이제 휴재일 같으면 시간이가 이제 강보합 정도 11만 원 정도 오니까 지금 이 정도에서 저점 잡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고요. 막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너무 빠졌으니까. 근데 뭐 호재가 없기 때문에 급등이 나올까 싶기도 하고요. 저는 여기서 바로 사지는 않을 것 같고 조금 더 빠지면 살 것 같아요. 이 현재 가격대에서. 뭐 고점 대비해서 보면은 많이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빠진 거는 어젠가요? 소개해드렸지만 그 소송 때문에 이제 약세가 나오는 건데요.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 종목 뭐하러 삽니까? 다른 종목 살 거 투성인데. 그래서 더 살 필요 없다고 생각을 이제 하지만 주가가 많이 빠지면 반발 매수 당연히 들어오죠. 그 자리는 지난 2020년 3월 19일 날 있었던 10만 한 1,500원 정도 되는 자리. 그래서 10만 5천 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그때부터 매수할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반등이 나오면 글쎄 반등이 바로 나올 수 있을까? 반등이 나오면 글쎄요. 그래도 살 수 있을까? 만약에 산다 그러면은 보초병 정도만 세워 보시기를 좀 그렇게 당부하고 싶고요. 굳이 살 필요 없어요. 모멘텀이 더 좋아지고 그 소송 이슈가 거치고 이럴 때 아니고서야 뭐 굳이 살 필요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어떤 그 지지 라인도 없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내일 조금 더 추가 하락이 생각이 드는데 다만 아래쪽에 이제 RSI 보시면요. RSI가 좀 많이 빠져 있어요. 지금 25포인트까지 23.25% 그러니까 23.25포인트까지 빠져 있는데요. 작년 11월에 19포인트까지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19포인트까지 만약에 빠진다면 그러니까 20포인트 밑으로 빠진다면 그거는 진짜 과매도인데 11월에 있었죠. 근데 지금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조금 더 내일 말씀드린 것처럼 10만 1,000원이나 10만 5천 원 이하로 빠지면 RSI가 여기서 조금 더 밀리면 그때는 좀 사도 될 것 같아요. 그때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지만 바로 오르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가격대에서 한 5% 정도 추가 하락을 한다면 그때는 매수해도 괜찮은 그런 지점으로 간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를 좀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코스피 지수가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그 좋은 흐름이 나왔지만 결국 60일선에 눌렸어요. 초록색 선에 눌렸습니다. 정말 초록색 선 아래쪽에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60일선에 올라타고 마무리하느냐, 눌리고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뭐 흐름은 달라지겠는데 지금 미국 시장의 이제 상황, 또 유럽 시장의 상황 이런 것들을 봐야죠. 월요일은 좀 헷갈리잖아요. 미국 장이 안 열린 상태로 우리 장이 열리니까. 근데 지금 이제 보니까 그 선물 지수 같은 게 이제 0.3% 정도 강세.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조금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약간 더 밀어 올릴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그 자리는 초록색 선 위에 있는 파란색 481선 부근이 아닐까 싶고요. 오늘 코스피 분봉 보면 시작하고 1분 만에 저점 찍고는 바로 올렸다가 횡보 쭉 나오다가 장막판에 그죠? 장막판에 2시 한 20분 그때부터 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 그리고 올리면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강하다. 조금 더 올릴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도 지금 좋은 흐름이 나왔죠. 코스닥도 좋은 흐름이 이렇게 나왔고 뭐 위쪽에 121선까지 1.2%그 정도 더 올라가면은 이제 121선 만나게 되는데요. 코스닥은 시작하고 오늘 개장하고 9시 8분에 저가 찍은 다음에 바로 저점 찍고 바로 반등해서 그냥 장 막판에 뭐 11시 무렵부터 그냥 반등하기 시작해가지고 장 막판까지 그냥 밀어 올리는 그런 흐름 강했어요. 이 강한 흐름은 추세를 더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 미국장이 지금 괜찮은 흐름으로 연결된다면 우리 시장은 내일 조금 더 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아직은 뭐 많이 늦은 건 아닌데 좀 늦었네요.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